네, 오늘은 운과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들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빠져나가는 운 잘 지키시고 계속해서 풍족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부터,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이런 법칙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 이런 운이라고 하는 것들 모두 다 이 자연의 원리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풍수의 원리에서부터 기초한다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면서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잘 되는 징조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잘 되는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꿈이죠. 저도 사실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로 꾸는 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꿈들도 제법 나름대로는 꾸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꿈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 꿈은 뭐 굳이 남녀를 갈려서 그렇겠지만은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어떤 그런 징조로서의 꿈을 잘 캐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찌됐건 제가 여러분들 꿈풀이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꿨을 때 스스로 그걸 적고, 내가 오늘 이 꿈을 꿨는데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까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스스로 체감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의미 있는 꿈을 꿨을 때는 적어놓고, 또 그게 제 스스로 어떤 길몽인지 흉몽인지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그 꿈을 꾸고 나서 뭐 하루든 며칠이든 그렇게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의미로서 벌어졌는지를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어떤 징조로서의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너무 또 끄달려 다니다 보면은 꿈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내가 진짜 살아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에너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건 징조로서 여러분들이 여기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본질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적정한 그 경계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박 나는 징조들 보게 되면은요, 뭔가 나는 늘 똑같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말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요즘 혹시 좋은 일 있어? 뭐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네. 요즘 혹시 큰 돈이라도 들어왔나? 얼굴이 반짝반짝하네. 이런 말 들은 경우가 있다면은 분명 곧 좋은 운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그냥 괜히 기분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다 보면은 저절로 어깨도 펴지게 되고 당당하게 되게 되고, 뭔가 내가 삶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는지 그런 희망과 설렘으로 살아가다 보니 저절로 또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 막 뭔가 요즘 뭔가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이걸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또 너무 또 넘쳐버려가지고 누가 좋다고 해보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고만장이라고 하죠. 기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함부로 행동을 해버리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고만장까지는 가지 마시고 적당하게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짜 잘 풀리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막 힘이 막 납니다. 힘도 나오고,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그 사주로 볼 것 같으면 대운이 변할 때 그런 증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얼마 전에 그 현장에서 만났던 한 의뢰인분께서도 그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시게 됐는데, 안 그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였고, 그러다 보니 또 저희를 통해 가지고 그 중요한 그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겠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또 당연히 저희를 만났으니 앞으로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으니 아마 그분이 그 계획을 하시는 일이 분명 잘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기가 나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내가 딱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평소에 그냥 그렇게 지르는 게 습관이던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늘 평소에 항상 생각하던 거의 절반만 실현하면서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특성에 맞추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징조를 봤으니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징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뭔가 이제 일이 풀리지 않으려고 할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사소한 그런 분쟁들입니다. 가족 간에 이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운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전상에 있어서 어떤 잦은 그런 방해 요소가 드러난다라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 번에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다 일어나게 될 때, 아, 이때는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셔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주변에서 막 이렇게 쏘아붙인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대응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튕겨서 흘려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묵묵히 지금의 때가 또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막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늙는 것이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으면 곧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한평생 정말 열심히 또 살아왔고 내 뜻으로 다 읽어왔던 분들일수록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0세부터 70대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다면 아직도 몇십 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지나온 것들의 그 노력을 한 번에 또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확실히 진짜 여러 가지로 뭔가 안 풀릴 때는 딱 몸에서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이 주변으로 해서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가 썩었으니까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 또 같이 이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굳이 신체적으로 풀려면은 신경을 쓰니까 신경통 때문에 이까지 이어질 수는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운적인 작용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게 그런 발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체가 어찌 보면 불운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사람들하고 만날 때 뒷담화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인 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면 참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저 역시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참 어렵지만은 사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내가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지를 잘 캐치해내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마치 여러분들 카페에서 나 자신을 제3자로서 들여다본다라는 생각으로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 느껴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거 보이니까 좋지 않은 말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게 정당한 방식을 갖추고 정말 정확한 논리로서 이야기하자면 비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비판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감정이 섞여 있는 비난일 확률이 높죠. 사실 이런 풍수와 관련돼서도 제가 예전에는 너무 좀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요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아예 그냥 안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런 비판에 대한 것마저도 굳이 할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드리고 정확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면은 알 사람들은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고 서로가 정확한 논리적인 그런 논박이 있어야겠지만은 사실 그 정확한 학계에서마저도 그런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일어나기 십상인데 하물며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정확하게 비판, 비난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능한 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버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불운을 쓱 넘겨버리는 현명한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져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감춰야 될 것,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외부에 과시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닌데요. 이거는 많은 책들에서 옛부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시경에서는 불선기유 순칙종지라 재물을 과시하지 않는 자 복을 얻는다 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재력을 오히려 과하게 부풀릴수록 더 큰 화를 입기가 좋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굳이 뭔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게끔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일 때 너무 과하게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가난해 보이는 거죠. 켈리체 회장님은 부자거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사장님들의 스승이신 김승호 회장님도 그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검소하게 지내되 옷을 때때로 잘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자거지라고 하는 표현, 조금 직설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이기도 할 겁니다. 저 역시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보여지는 것으로 과시하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렇게 과시를 하고 싶다면 나눔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비싼 차, 비싼 가방, 비싼 시계 차고 다니면서 밥자리에서는 밥 사기 싫어하는 마음,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자거지인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드러내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초라할지 모르나 뒤로는 큰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든지 정말 큰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논어에서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벌 자무공이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 공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정, 진정한 어떤 가치는 남이 인정을 해줬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시하고 내 스스로 셀프로 인정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더 적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입으로 내 자랑을 막 하려고 한다면요. 한 번쯤은 딱 꼭 참아보시고 차라리 내가 내 자랑할 것을 반대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혹은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저절로 여러분들 자체에 대한 그 인격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 아,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아주 덕이 높은 사람으로서 남들이 여러분들을 인식하게 되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정말 더 큰 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부정적 표현, 얼굴들은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맹자에서는 얼굴빛을 공경스럽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경스럽게, 즉 남에게 친절하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웃는 얼굴에 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한 얼굴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인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인복이 있는 얼굴은 남을 대하는 그 공경스러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요. 남에게 공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하든 얼굴에서는 미소가 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얼굴이 뭔가 이그러지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려고 한다면 좋은 것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항상 밝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24시간을 최대한 밝은 쪽으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연습해 보시고 또 누군가를 보면서 그 공경한 마음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 풍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어지러운 집은 감추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라는 고서를 보게 되면은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다. 수기궁실 양기덕야라고 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깨끗이 치우는 것, 복된 것이다라는 것, 이게 풍수지리, 풍수 인테리어의 근본임을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 집안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의 더러운 속살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거니까요.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집안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냥 더럽게 지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일 때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냥 잘 정돈이 되고 적절한 때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공간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집안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라는 생각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질러져 있는 것도 저녁에 들어와서 하지 하는 것도 그냥 얼른 이렇게 대강이라도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인 거죠. 언제나 손님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손님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실제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좋은 운을 맞아들이는 것, 그 좋은 운, 그게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오는 그 손님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러운 부분은 제대로 감추되 가능한 한 언제든 우리가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의미가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저도 정말로 친구 좋아하고 학창 시절에는 그 주변의 어른분들께서 친구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만의 일을 하게 되고 저의 가정을 꾸리고 보니 뭐 친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굳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제쳐놓고 친구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나이에 대한 분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친구에 대한 관계를 더 중요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친구에게 하는 만큼 나의 가족 관계에도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하고 친근하게 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나의 친척보다도 나의 형제 자매보다도 정말 나의 일에 진심이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은 정말로 그거는 나의 가족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에 너무 굳이 목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스터디 활동을 여러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다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뭐 책을 읽는다라든지 스터디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모임이 아니라 굳이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일부러 관계를 맺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차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직장에 다니시든 아니든 간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인간관계 잘 맺어 놓으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우선은 내 거 챙길 거 잘 챙기고 정말 나의 자기 개발이 잘 되고 나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내 삶의 격이 높아지면은요, 알아서 사람들은 날 찾아오고 알아서 나와 친구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과하게 어떤 외부적인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내 남은 그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유,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살았는데 뭘 합니까?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또 제가 만나는 의뢰인분들의 기본적인 연령대 자체가 보통,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30대 의뢰인분들도 많이들 저에게 연락 주시고, 얼마 전에 대구에 아파트를 선정해드린 그 부부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은 연배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이런 풍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50대 이상인 혹은 60대 이상,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제가 올해인가 세종에 있는 그 한 주택을 감정하러 가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시골 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옮겨야 되는지 이렇게 감정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도 70대 후반의 연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어머님한테는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께서 아유, 내가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어머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머님 최소 10년, 20년 이상 살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녀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어머님께서도 행복하시려면은 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10년, 20년의 그런 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어머님도 행복하고 가족분들도 다 같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살았는데 라고 하지만은 진짜 다 살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다 살았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오늘의 하루만 쥐어질 뿐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건실한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풍수에 대한 것들, 특히 음택에 대한 것을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사람이 한번 인공적으로 손을 대고 나면은 그 자체로 모든 자연은 훼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노력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부러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의약품들, 그 약품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아플 때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바로 약 먹고 빨리 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좀 약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 영양제라고 하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드시고 한 번에 먹을 때 서너 알씩 혹은 그 이상씩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거죠. 뭐 물론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을 하시거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자연적인 원리를 빗대어 보자면은 일부러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한 것이 내 몸을 더 상하게 하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 개인 PT를 받고 있는데요. 트레이너 분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트레이너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무리한 운동도 그렇고 또 무리하게 어떤 그런 약물이라든지 인공적인 화합물을 먹다 보니 더 빠르게 몸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지금 당장 좋아지는 반짝하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제철 음식들, 때에 맞춰서 먹는 그 음식들이 진정한 우리 몸의 보양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말년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넋 놓고 있는 그 시간만큼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건강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임 하자마자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요즘 뭐 직장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전부 다 파이어족 그러니까 뭐 일 자체가 사람에게 크게 뭔가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파이어족을 원하는 것,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거는 정말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내가 일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이어 하고 나간다고 해도 결국 또 돌아오게 되고 뭐라도 일을 하고 싶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 겁니다. 또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활동을 해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런 목적성, 정신적인 긍정성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굳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요,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이제 필사를 하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 실제로 노트를 펴고 글자를 적다 보면은 치매도 예방이 되고 내 정신적인 그런 수양에도 도움이 되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라도 창조를 하고 생산해내고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봐도 명확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년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집안에 뭐 물건을 둔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 하나 둘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놓으면은 만사오케이일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거고, 이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리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해야 될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풍족한 오늘 그리고 풍족한 말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